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새마을 농촌개발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개발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젝트는 서구의 개발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신자유적 가치를 지니면서 국제질서 주도권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따라 수원국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안으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중 개발 개념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가치를 두고 있는 탈개발 이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일찍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은 국제 개발에 있어 비록 독창적이고도 특별한 사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례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시키기에 정당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개도국들이 시간적 차이가 있거나 독창성이 강한 데다가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새마을운동이 적용된 국제개발로서 새마을농촌개발 모델은 수원국의 현지 토착 문화에 따라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수원국 각 지역의 가치를 담고 있는 토착 지식을 적용하여 개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새마을농촌개발 모델은 탈개발 의제에 맞춘 새로운 개발 전략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국 각 지역의 가치를 포괄할 가능성이 있는 농촌지역 공동체의 포괄적 가치에 적용한 한국의 토착 개념에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착 농촌 공동체에서 존재하는 개념과 한국의 정근대 가치 상생의 연계 가능성, 그 저점으로서 공동체, 여성, 환경,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념과 요소들은 탈개발의 입장에서 개발을 위한 대안이라는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개념과 그 요소들을 1970년대 새마을운동 속에서 찾고 이를 적용한 국제개발로서 새마을농촌개발 모델의 개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공동체와 관련한 가치의 탈개발 개념과 연계 문제입니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 전례의 공동체의 가치와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근대 시대부터 구축하고 있던 농촌의 노동윤리와 협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도 안동의 천전마을은 마을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마을회를 개최하여 1970년대 총 11차례에 걸쳐 회의가 있었습니다. 천전마을 주민들은 새마을 지도자를 마을회의에서 선출하고 세부 개발 사업 계획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수시로 논의했습니다. 주민들은 회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정부 지원 물력에 대한 활용, 그리고 관계라든가 마을회 간의 건립과 공동체생활 관리를 위한 노동력의 동원에 대한 의견 교환과 의결을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안 지역 공동체는 성취도에 따라 정부 지원의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착의 농촌 마을 공동체 윤리를 통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사업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례의 토착 농촌 공동체 지혜를 발휘하여 그들의 개발 계획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는 보다 높은 성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탈개발의 요소와 상생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발견 가능한 요소는 여성으로 새마을운동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기간 여성은 새마을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분야에는 각 마을마다 조직되었으며 분야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의 실현에 도전했습니다. 각 분야에는 미국 절약과 위생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실천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크게 확산하자 지역의 각 마을 공동체는 정부의 지원 자금과 물품들을 여성 복지를 위해 투입했습니다. 부엌 개선이나 공동 세탁실과 수도 설치가 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분야자들의 삶을 밀접하게 영향을 끼쳤고 그에 따라 새마을운동에서 분야자들의 참여와 역할도 더불어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분야자들의 마을 생활에서의 역할은 여성의 참여와 활동으로 점차 확대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1970년대 말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90%에 이르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마을회의에서 분야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 또한 예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환경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개선 문제는 소득 증대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에서 목표로 했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환경은 개발 대안으로서 새마을 농촌개발 가치 발견을 위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해석에서 상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토착 사상에서 상생 개념은 개별 생명은 모든 다른 생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생태계도 상호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이 주된 윤리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처음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은 그 의미대로 환경과 생태를 아우르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범주로 포괄되었던 산림녹화 사업은 연료 공급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도 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인근 산과 마을에 남는 공간에 나무를 심었고 동시에 정부는 환경을 위해 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보일러와 땔감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강특보, 퇴비 보관소와 오수 정화 설비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보호를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새마을 운동은 환경과 생태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이라는 상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의 원리와는 관계없이 서로 돕는 것을 근간으로 하면서 탈개발적 개발 대안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새마을 농촌 개발이 경제적 성취와 더불어 농촌 지역에서의 가난 해결에 집중되었고 당연히 국가적 폭력이 존재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농촌 마을 공동체의 협동 가치와 개인의 안녕에 대한 추구는 이 운동의 가장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 사이에 그들 마을의 활동을 위한 노동력의 배분도 호혜를 위한 협동에 대한 하나의 안녕을 위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천전리는 농지에 대한 관계를 위하여 호당 동등하게 노동력을 분배했습니다. 이러한 호혜를 위한 협동의 노력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는 돈계를 중심으로 두려와 품앗이와 같은 상호부조의 전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상호부조로서 계도 성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남부 농촌 지역에서 회원들이 초상을 당했을 때 상구와 노동을 상호부조하는 상포계 조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호혜와 협동, 즉 상생 노력은 토착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안녕을 위한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대안 개념과 관련한 요소를 새마을운동에 추출할 수 있으며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도 이에 바탕하여 수원국 지역에서 지식 공유로 절충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농촌개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토착 지식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관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 또는 경제적 고립주의로 후퇴하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역 전통을 복돋을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국적인 문화를 우리의 소비를 위해 꾸러미로 만들어 이용하는 사업화하는 것도 아니다. 인용문은 반개발이 아닌 개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탈개발의 개념, 즉 지역의 토착 문화를 존중하는 인류 공생을 위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토착 지식을 탈개발의 중요 요소와 연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토착 지식과 현지 농촌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탈개발 개념에 대한 적용은 개발에 대한 대안 발견을 위한 출발입니다. 새마을운동의 개발 모델은 근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전래의 농촌 공동체도 재구성하여 근대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비판을 통해 기존의 개발에 대한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탈개발의 고려를 통해 그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는 시각을 도입합니다. 이런 개념을 현장에서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고 여기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고려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주에서 실시한 새마을 농촌개발 사례는 토착 문화와 연결된 농촌 공동체를 바탕으로 현지 적용된 개발 모델이 필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 고통노영과 아리산 같은 협동을 위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소개되었습니다. 전자는 인도네시아의 상부상조 혹은 상호협력을 가치를 담고 있으며 후자는 한국의 식리계와 유사한 인도네시아의 일종의 금융을 위한 계를 지칭합니다. 현재 개발 프로그램의 이러한 상생 그리고 공동체와 관련한 가치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해 구성원의 상생을 위한 지역 공동체 조직들이 베트남에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흥ը은 한국의 조선시대 향약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상 예를 든 토착 개념들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한국의 호혜와 협동의 가치가 부합하면서 이를 고려한 새마을 농촌개발 접근 자세와 현지에서의 적용과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적인 삶의 느림은 친환경적이고 느림의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민속신앙이나 문화공간의 창출과 같은 잃어버렸거나 평가절하되었던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른바 한국의 21세기 종합농촌개발계획은 이러한 공동체의 안녕과 관련한 개념을 포괄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국제개발에 있어 새마을농촌개발은 수원국 현장에서 한국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우는 새로운 새마을농촌개발 모델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한국의 농촌개발운동으로서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국제개발에 있어 당시 개발 내용에 대한 정의와 적용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또 한국의 국제개발에 대한 도전적인 추진을 위해 탈개발 이론에 입각한 새마을운동 분석을 거쳐서 새마을 농촌개발 현장에 적용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새마을운동에서 출발한 한국 농촌개발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새마을농촌개발이 어떻게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개발의 개념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사회에 투영된 개념에서 출발해서 2차 대전 후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 현재 새로이 제기하고 있는 대안 개념으로서 탈개발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적용하기 위해 토착 지식과 환경, 여성 등 탈개발 이론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을 대입해보고 또 전근대 사회와의 연계성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현장에서 실현됐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이고 선언적인 제안은 개발의 수원국 경청 현장에서 토착 지식에 주목하여 절충하고 소통하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 현재의 현실과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21세기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고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농촌개발의 역사 강좌를 마무리하며 6주 동안 살펴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주차와 2주차에서는 현대 새마을운동의 동력을 찾고 또 현재 지구 남반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을 찾기 위해 전근대 시대 마을의 모습과 동계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호혜와 협동이라는 가치와 이 에너지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그리고 현재 지구 남반구의 농촌 가치와의 접점을 찾아보았습니다. 3주차는 새마을운동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 결과라는 사실과 주민과 정부 협업에 의해 성취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역사적 측면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와 5주차는 새마을운동을 적용해서 지구 남반구에서 진행 중인 농촌 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의 프로그램이 우위적 입장에서 일방적이기보다는 현재의 농촌 환경, 이를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목함으로써 확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주차는 개발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추적하고 다양성에 바탕한 새로운 개발 정의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지역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활동이 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농촌개발의 역사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